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공유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흥미로운 법률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걸 오늘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상상해보세요. 경매로 땅을 샀는데 거기에 아주 멋진 나무들이 빼곡히 심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내 땅 위에 나무니까 내 거겠지 생각하잖아요. 네,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그거 제가 심은 나무인데요? 제 겁니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황당하죠. 근데 이런 일이 생각보다 종종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문제, 토지 위의 나무 소유권 문제, 이걸 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간단해 보이는데 법적으로 들어가면 따져볼 게 꽤 많은 문제거든요. 오늘 논의의 핵심은 민법상 부합이라는 원칙, 그리고 또 중요한 예외가 되는 권원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걸 좀 자세히 봐야 하고요. 그리고 또 만약에 나무가 땅 주인 것이 아니라면 그럼 땅 주인은 어떻게 자기 땅을 제대로 쓸 수 있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오늘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원칙부터 시작해볼까요? 그러니까 내 땅에 심어진 나무는 당연히 내 거 아닌가요? 이게 기본이죠?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법에서 말하는 부합의 원칙입니다. 간단해요. 나무는 땅에 딱 붙어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일부로 보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나무는 땅 주인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허락도 없이 남의 땅에 몰래 나무를 심었다. 그럼 그 나무는 당연히 땅 주인 것이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원칙인데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한 예외가 있다고요? 권원이요? 그게 정확히 뭔가요? 네, 권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 땅에 나무를 심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권리, 그걸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 땅 주인하고 직접 계약을 맺고 땅을 빌려 쓰는 경우요. 지상권, 전세권, 아니면 임대차 계약 같은 것들, 그리고 오늘 자료에도 자주 나오는 사용대차 계약 있잖아요. 사용대차요. 공짜로 빌려 쓰는 거? 네, 맞아요. 특정 목적을 위해 땅을 무상으로 빌려 쓰는 계약. 이런 정당한 권원이 있어서 나무를 심었다면 그 나무는 땅에 부합되지 않아요. 그 심은 사람의 독립적인 소유물로 딱 인정이 됩니다. 잠깐만요. 그럼 그게 진짜 중요한 건데 만약에 땅 주인이랑 정식으로 사용대차 계약을 맺고 나무를 심었어요. 근데 나중에 그 땅이 경매로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어요. 그래도 그 나무는 원래 심은 사람 거라는 거예요? 땅 주인이 바뀌었는데도요? 판례도 있다면서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게 권원의 힘이죠. 땅 소유권이 넘어가도 정당한 권원으로 심은 나무의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영향을 안 받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그 권원이라는 게요, 반드시 땅 소유자로부터 직접 얻어야 정당한 권원이 되는 거예요. 소유자 본인한테요? 네. 예를 들어서 땅 주인이 아니라 그냥 그 땅을 빌려 쓰고 있던 임차인 있잖아요. 그 임차인한테만 허락받고 나무를 심었다면 어떨까요? 대법원은 이런 경우에는 그건 땅 소유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원이 아니라고 봤어요. 임차인 허락만으로는 안 되는구나. 네, 그렇죠. 결국 나무는 땅에 부합해서 땅 소유자 것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군요. 와, 이거 복잡하네요. 반드시 땅 소유주 본인의 허락이나 계약이 있어야만 나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럼요, 만약에 그 계약 기간이 끝났어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나무를 심을 권원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나무는 여전히 심은 사람 소유인데 땅 주인은 자기 땅에 있는 남의 나무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어떻게 해요? 아니요. 그럴 리가요. 바로 이때 땅 소유자가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수목수거 청구권이라는 권리인데요. 이게 뭐냐면 내 소유권 행사를 방해하는 거 치워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의 일종인데 더 이상 땅을 사용할 권리가 없어진 그 나무 소유자에게 이보세요, 당신 나무 이제 치워가세요 라고 요구하는 거죠. 수거 청구권? 네. 이걸 청구하려면 일단 오케이, 이 나무 당신 소유인 거 인정한다. 하지만 당신은 이제 이 땅 쓸 권리가 없으니 가져가라.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하는 거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 경매로 땅을 산 경우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이전 땅 주인이랑 나무 심은 사람 사이에 사용대차 계약 같은 게 있었다 해도 땅이 경매로 넘어가면 그 계약은 새 주인한테는 아무 효력이 없는 거 맞죠?
네, 맞습니다. 그 사용대차 같은 계약은요, 기본적으로 그 계약을 맺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있는 채권 계약이거든요. 그래서 땅 소유권이 경매 같은 걸로 이전되면 새로운 소유자는 이전 소유자가 맺었던 그런 계약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아, 네. 깨끗하게 새로 시작하는 거군요. 그렇죠. 따라서 새 주인은 나무 소유자에게 아주 당당하게 나무 치워주세요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전 계약 관계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뭘 할 수 있는지 알겠는데, 근데 실제로 이런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바로 그날 소송 가나요? 소송은 사실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죠. 일단은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먼저고요. 그리고 나무 소유자랑 직접 만나서 좀 얘기를 해보는 거죠. 언제까지 나무를 치워갈 건지, 아니면 혹시 뭐 땅 주인이 그 나무를 사들일 생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좀 협상해보는 게 현명합니다. 먼저 대화로 풀어보는 게 좋겠네요. 네. 근데 협상이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내용 증명을 보내서 공식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수목수거 및 토지 인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 소송까지 가면 진짜 시간도 오래 걸리고 피곤할 텐데, 근데 그 소송하는 동안에 나무 주인이 나무를 홀랑 팔아버리거나 다른 데로 옮겨 심어버리면 어떡하죠? 그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주 예리하신데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때 반드시 같이 신청해야 하는 게 있어요. 바로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입니다.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어렵네요. 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소송이 끝날 때까지 나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옮기지 못하게 묶어두는 임시 조치예요. 이걸 안 해두면 나중에 힘들게 승소 판결을 받아도 나무가 이미 없어져 버렸거나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 있으면 판결문이 그냥 종이 조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렇죠. 이겨도 소용없게 되는 거네요. 네,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아주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 슬슬 정리해 보겠습니다. 땅 위의 나무는 기본적으로는 땅 주인의 것이다. 이게 부합 원칙이고요. 하지만 땅 주인과의 정식 계약 같은 권원이 있다면 나무를 심는 사람의 소유가 될 수 있다. 그런데 그 권원이 계약 기간 만료 등으로 사라지면 땅 주인은 수목수거 청구권을 행사해서 나무 치워라 요구할 수 있다는 거. 특히 경매로 땅을 산 경우에는 이전 계약에 얽매이지 않고 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 이게 아주 중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핵심은 뭐냐? 토지를 거래하거나 아니면 소유하고 계신다면 등기부 같은 서류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현장을 직접 확인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땅 위에 있는 나무나 건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의 권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꼼꼼하게 파악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현장 확인이 중요하겠네요. 그런데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질문이 떠올랐어요. 만약에요, 그 땅에 있는 나무들이 그냥 평범한 나무가 아니라 땅값보다 훨씬 비싼 몇백 년 된 보호수라거나 아니면 아주 희귀한 품종의 나무라면 어떨까요? 그거 정말 흥미로운 가정이네요. 법적으로는 분명히 수거를 청구할 권리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는 그 나무의 어마어마한 경제적 가치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법적 권리하고 현실적인 경제 논리 사이의 줄다리기,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